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남부지방에는 일본 뇌염 모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뇌염에 걸리기 쉬운 어린이나 노약자들께서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줄 것으로 보이는 서리상방 고려백자 요지가 본격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제6대 용인 부시장에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한 송영건 부시장이 지난 30일 취임했습니다. 용인 지역 안전지킴이로 이웃과 자신의 안전을 보살피게 될 시민안전봉사대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또다시 쓰레기 대란의 재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줄 것으로 보이는 서리상방 고려백자 유지가 지난 6일부터 본격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발굴 현장은 이동면 서리 일대로 총 3,555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한 발굴 전 과정을 내외국인에게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공개되는 이번 발굴에는 요지 정비를 위한 정확한 요역 확인 작업과 함께 요지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기초적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 관련자들은 물론 지난 10일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막에 따라 엑스포 관람자와 관내 에버랜드, 민속촌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려백자 요지의 공개 발굴로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생부터 초기 제작 과정 등 도자기의 발달 과정과 역사를 소상히 확인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6대 용인부시장 취임식이 시청 대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신임 송영건 부시장은 지난 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총무처와 문화공보부, 대통령 비서실 등 내무요직을 두루 거쳐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한 후 용인부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송 부시장은 개발도시로 급부상하는 용인시의 안정된 도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지난해 11월 용인 부시장으로 부임 후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오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제5대 여인국 전 부시장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용인 지역 안전지킴이로 이웃과 자신의 안전을 보살피게 될 시민안전봉사대가 지난 3일 문해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발대식에서 안전봉사를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안전문화의 이해와 봉사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봉사대는 재난통신지원단과 모범운전자회, 해병전후회 등 7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생활 주변의 재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 지원과 이재민 구호, 복구 활동 지원 등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쳐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인축구센터가 2002년 교육에 들어갈 축구 꿈나무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 대상은 2002년 중고등학교 1학년 진학 예정자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 각 25명씩 5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교육생을 내년 3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축구 영재로 양성되며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아 자칫 등한시할 수 있는 학업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면 독성리 일대 총 6만 평 부지에 들어설 축구센터는 최고 시설과 최강의 코치진을 갖춰 최적의 축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생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축구센터 전화 329개 33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자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동수원세무서는 8월 한 달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 납부는 납세자의 자율 신고 정착을 위해 개별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중간 예납 신고 납부 계산서를 작성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중간 예납 신고부터는 금년 상반기 중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했을 때에는 그 투자 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는 중간 예납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해당 기업은 빠짐없이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TV 기남방송이 창사 4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집 콘서트를 지난 31일 용인 공솔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은 물론 인근 시군에서 15,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가요계에 내노라 하는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젊은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룹 신화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한낮의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이날 공연은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했으며 젊은 활기로 가득 찬 자리였습니다. 8월부터 철저히 분리배출하지 않은 모든 쓰레기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엄격한 감시에 의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다시 쓰레기 대란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자 매립장으로 반입되지 못한 채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립장으로 반입이 금지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의식 부족이 여전히 남아있어 올해에도 지역 환경을 지키려는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의지와 또다시 부딪히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협조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금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모두가 쓰레기로 뒤덮여버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당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외면에는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금지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 애써 분리해놓은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가지 않았다는 것이며 시당국의 감시 체제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이나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공공근로자를 감시원으로 선발해 고발 체계를 갖추는 등 시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철저히 따르면 우리가 매일같이 내놓는 생활 쓰레기량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비롯해 종이류와 캔류, 병류, 의류, 기타 등 알고 보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쓰레기 양을 줄여서 좋고 시민에게는 쓰레기 봉투값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매립장 주민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 실정에서 철저한 쓰레기 종량제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YBS 뉴스 정사훈입니다.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같은 터무니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강인한 애국정신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